기독교 학교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교회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2017 좋은 교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혼성 CCM 그룹 에필로그가 첫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기독교 학교 존립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독교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으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립학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기독교 사학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정부에서도 기독교 사학의 존립 위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기독교 학교조차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오면서 기독교 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독교 학교가 존립 위기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적 신앙으로 교육하지만 신앙과 입시의 기로에선 입시를 선택하는 흐려진 본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가 그렇게 기독교 학교의 그 교육 과정을 이게 평상시에 아주 잘 정리해서 뿌려도, 그래서 가르쳐도 결정적 순간에 아이들에게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는 입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이 신앙교육은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입시 결과에 따라 기독교 사학의 설립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독교 학교의 여건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학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기독교 학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교육 정책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으로 국가 교육의 단일성만을 추구하기보다 획일화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입시 제도에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 통합을 강조하는 정부와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학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학교의 존립 위기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건강한 교회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2017 좋은 교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선 광주 월광교회와 선산 중앙교회를 비롯한 10개 교회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참 좋은 교회상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상,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상 등 5분야에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좋은 교회상을 수상한 광주 월광교회는 월광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영성센터, 가족 공동체 거주 공간인 패밀리 빌리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를 올바로 양육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라창호 공동위원장은 추천을 받은 교회 69곳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수상교회를 확정했다며 시상할 수 있는 교회가 한정돼 있어 훌륭한 교회들을 모두 선정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좋은 교회상 시상식은 귀감이 되는 교회들을 발굴해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12대 총무로 선출된 이홍정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홍정 신임 총무는 한국교회의 화해를 이루고 빈부격차와 세대격차,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쓰는 교회협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협을 새롭게 이끌어갈 이홍정 총무는 한국교회와 사회가 갱신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회협이 먼저 지난 일들을 성찰하고 변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언자적인 행동과
정의로운 일치와 친교의 기억들을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증언으로 비로소 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총무는 무엇보다 교회협이 이 시대 에큐메니칼 발전을 위해 힘쓰며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일치와 소통을 이루도록 돕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괄하는 토대교회와 평생회원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에큐메니칼한 원리에 따라 협의적 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과 개교회,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포괄하는 1,000개의 토대교회와 1만 명의 평생회원을 세워서 풀뿌리 에큐메니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날 취임 감사 예배엔 최기학 예장통합총회장과 장상 세계교회협의회 공동의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기학 총회장은 이용정 신임 총무의 모든 사역을 응원하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교회 일치를 이루는 데 동역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정신에 따라서 일치와 연합을 우리가 이루면서 마침내 이 땅의 참 평화가 진련에서 도래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날 취임 예배엔 노글리 학살 사건 관계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용정 총무 체제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협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장애를 딛고 노래로 희망을 전하는 CCM그룹 에필로그가 첫 번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에필로그만의 아름다운 화음과 진정성 있는 가사로 감동을 선사합니다. 국내 CCM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금상을 수상한 실력파 감성 보컬 그룹 에필로그가 첫 앨범 프레이즈 더 로드를 선보입니다. 이번 앨범은 찬송가 메들리 한 곡과 주님을 찬양해 그 사랑 등 5곡의 자작곡으로 구성됐습니다. 에필로그만의 아름다운 화음과 가슴 절절한 가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황현기 목사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느꼈던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며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 깊은 위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지난주 사흘을 분노의 날로 선포한 뒤 연일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에 참석한 팔레스타인인 4명이 숨졌고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미국은 물론 영국, 그리스 등 전 세계 각지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세군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21살 청년이 복음을 전하다 교회 안에 총격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구세군은 숨진 제이어드 폴리색은 구세군 직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며 그는 마지막에도 정복을 입은 채 한 손에 성경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선행을 베풀며 살아온 폴리색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로 인해 삶이 변화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세군 사무실에 모여 추모식을 열었고 미국 언론들은 그의 삶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이는 테러가 급증하자 국제기구 내부에서도 이를 우려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벨기에 베르비에시 적십자사는 일부 회원들로부터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로고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민자 거주가 많은 베르비에시는 그동안 수차례 대규모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회원들은 이번 요청에 대해 이슬람 교도들이 불쾌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자원봉사자들은 십자가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캐나다의 259개 학교가 국제자선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이 진행하는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주 교육군은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이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신앙선언문에 서명을 해야 했다며
이는 동성애를 포용하는 학교 측의 철학과 충돌되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선언문 작성은 자원봉사자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국인 5명 중 1명은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히스토리 채널과 설문조사 업체 원폴닷컴이 영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0%는 예수가 부활절에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예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인 것과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각각 10%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히스토리 채널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축제라고만 생각하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7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선언문은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교회협은 해고 934일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한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를 올해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적법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엽니다. 발제자로 나서는 홍익대 음선필 헌법학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성평등이 헌법 가치를 벗어나 동성애를 포함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구피플은 포항을 방문해 샴푸와 세제, 고추장, 식용유 등 총 1억 2,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다룬 창작 오페라 열애의 제작 발표 음악회가 14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음악회에선 주기철 목사의 일사가구를 비롯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리아 등 5곡이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